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가 가득한 건강 아이콘 36.5 홍선입니다. 벌써 12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연말 송년회 술자리 요즘 참 많아질 무렵인데요. 이 시기에 건강관리 자칫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환자, 척추 질환 환자도 연말 술자리 주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알코올은 디스크에 혈액이 공급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 척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이 알코올 섭취하실 때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 아이콘 36.5 오늘 척추 디스크에 대한 건강 정보 가득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겨울 날 수 있는 정보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헬스파파님의 건강 이야기 만나고 오겠습니다. 헬스파파님 나와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올 한 해 동안 산재 근로자에게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2016년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단순 업무가 아니고 좀 더 산재 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해 왔구나 하는 점을 보고서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요.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맞춤형을 개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특히 내일 찾기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수 사례가 많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다양한 직업복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매년 직업복귀율을 증가시켜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산재 근로자들의 사회복귀나 직업복귀로 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많은 정보를 서로 습득해가지고 이 모습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직업복귀율입니다. 우리 작년에 56.8%에서 지금 현재 60.6% 정도의 직업복귀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이런 서비스가 우리 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매우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드디어 90%가 넘는 그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제도를 발전시킨다면은 산재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산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는 값진 서비스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80%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요통,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근로자의 50% 이상은 매년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조사 결과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허리 디스크 진단 환자 수가 이 기간 동안에 한 4년 되는 기간 동안에만 약 35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가 늘고 있으며 치료법은 무엇인지 예방법까지 오늘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건강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화는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우물정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증상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디스크 치료의 전문의 모셨습니다. 김남우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요즘에 디스크 환자가 거의 연령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환자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허리 통증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젊은 사람들에서 생기는 그 디스크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좀 다르게요. 척추의 퇴행성 변화라기보다는 일단은 잘못된 자세와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네.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교나 학원에서 네.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습관, 그 자세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디스크가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화나 퇴행성이 아니라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허리 디스크를 앓을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스트레스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나 디스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디스크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확실한 정의를 좀 알려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림 먼저 보시면 네. 지금 척추뼈가 보통 평균적으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네. 뼈와 뼈 사이는 그 사이에 완충 역할, 충격 흡수를 담당하고 있는 연골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 연골 조직은 겉부분은 딱딱한 섬유륜으로 되어 있지만 속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그러한 수액이 들어 있어요. 네. 그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큰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미세한 잔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네. 그 섬유륜의 균열이 오므로 인해서 수액이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디스크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디스크 환자들을 보면요. 허리 디스크인데 허리가 아프다.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리가 좀 저려요. 다리가 좀 당기고 찌릿찌릿해요. 뭐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허리 디스크인데 왜 팔이나 다리 쪽에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네, 그 초기의 디스크는 대부분 그 해당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네. 그 이제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되면 네. 그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 지금 그림을 같이 보시면 네. 우리 몸에 막 지도처럼 줄을 많이 그어놨는데 각 척추신경은 해당 고유의 피부 분절을 감각이라든지 운동을 담당하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네. 마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있듯이 자기 해당 신경 담당 구역이 있는데 네. 그 디스크가 좀 더 진행돼서 신경의 압박이 심해지면 그 해당 구역의 피부 분절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림을 보면서 뭐 국회의원 지역구에 비해 설명해 주시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증상들이 다양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떤 분은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다, 뭐 저리다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데 깜짝 놀라게 통증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인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증상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인에 따라서 증상들도 다 그렇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가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뭐 허리가 아프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내방했을 때 생각해야 될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 환자 사례를 예를 들면 네. 허리가 아픈데 특별한 무리한 활동을 하신 그런 경험이 없고. 경험이 네. 없는데 좀 환자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해져서 염증 검사, 피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MRI를 통해서 세균성 디스크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칫 시기를 놓치면 수술까지 바로 이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허리가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염좌인지 아니면 디스크인지 아니면 정말 뭐 암이나 감염병인지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 기관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진도 하고 진찰도 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그다음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증상이 있는데 그냥 별것 아니겠지. 혹은 혼자 판단하시고 그냥 두시면요 병을 정말 키울 수 있게 되니까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뭔가 궁금하시다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정도의 상담은 저희가 자세히 해드릴 수 있거든요. 자, 02-318-6575, 318-6575 문자니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크 치료하면 허리가 아파서 간단 말이죠. 그럼 뭐 사진도 찍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본 후에 물리치료부터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디스크 치료법은 일단 크게는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 방법에는 간단하게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 그런 게 있고 약물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요즘에는 뭐 다양한 병원에서 뭐 내시경이라든지 레이저 고주파 치료 같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수술과 비슷한 결과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눌 수가 있고요. 비수술 치료법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그것들이 좀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여러 가지 요즘 나와 있는 비수술 시술들, 요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일단 가장 손쉽게 허리가 아팠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잖아요. 그렇죠. 뭔가 찜질을 해준다든지 물리치료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효과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물리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온열 치료 그렇죠. 같은 단순한 치료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재활 치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제 크게 이제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를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도수 네. 치료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변형된 골격을 바로잡는 치료고요. 재활 치료의 경우에는 척추의 약한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는 재활 치료입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바로 경기에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 수술한 부위가 다시 원래 수술하기 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이나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초기의 치료에 있어서 재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도수 치료와 재활 치료로 지금 구분을 해주셨는데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변형된 골격을 바로잡는 치료가 되겠고요. 재활 치료는 척추의 약한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는 치료라고 두 개 구분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보면요. 내부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그냥 외형적으로 딱 보기에도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형 교정에도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까? 재활 치료라는 게 네.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초기에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에 있어서는 교정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척추의 변형이 심각하게 진행되신 경우에는 교정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더 재활 치료보다는 상위 단계의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서 뭐 사진도 나왔었고요. 그림도 여러 가지로 좀 나왔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활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증상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 치료만으로 부족한 환자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 치료의 경우에는 초기에 디스크인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에게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효과를 볼 수 없고요. 특히 지금 현재 네. 재활 치료를 많이 하시는 병원들 중에 네.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네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뭐 20회 얼마 이런 식으로 뭐 치료 횟수나 기간을 환자 상태에 상관없이 네. 결정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일부 상우장 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치료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그냥 일반 의사를 고용을 해서 네. 형식적인 진료 이후에 환자분에게 교정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재활 치료를 할 때는 재활 치료 전문 기관에 그리고 재활 치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 전 반드시 치료 목표와 그리고 치료의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재활 치료는 시간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 치료라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환자가 있고 재활 치료가 좀 부적합한 환자가 있는데 일부 병원이긴 하지만 좀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권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선택을 올바르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을 위점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처음 증상이 미미하거나 초기 환자들의 경우에는 재활 치료로 좀 도움을 받아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디스크 약으로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종류는 또 어떻게 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단지 진통제를 주는 걸로 이제 많이 오해들 하세요. 근데 실제로 약물 치료에 쓰는 약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요. 먼저 대표적으로 이 화면 보시면 소염제 같은 경우 가장 흔히 쓰이는 처방약인데 디스크가 파열이 됐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 그 해당 부위의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근육 이완제 같은 경우는 척추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척추 주변에 근육에 염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육으로 인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척추 주변의 근육이 긴장이 완화가 되면 척추 디스크의 압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척추 디스크가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보호제를 예를 들면 이 신경보호제가 이제 약 처방전에 보면은 간질약으로 적혀 네.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왜 나에게 간질약을 줬냐 이런 이제 약간 하소연을 하는 네네.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경보호제들이 이제 약 목록의 분류상 그 편의에 의해서 간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뿐이지 간질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간질 치료 농도의 거의 10분의 1 정도의 낮은 농도로 쓰기 때문에 신경보호제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간질 환자라고 낙인 찍히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기타 이제 혈액순환제 같은 경우는 척추도 결국에는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네. 협착증이 심하거나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혈관 이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의 제거를 빠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에 대해서도 이제 환자분들이 왜 나는 우울증 환자가 아닌데 그러게요. 항우울제를 나에게 줬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네. 항우울제가 단순히 우울증을 치료하려는 목적보다는 이게 중추신경계의 통증 전달 경로에 있어서 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6개월 이상 디스크가 진행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우울감이 와요. 왜냐하면 통증 때문에 사회 활동을 잘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계속 집에만 머물게 되고 대인기피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꼭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물 치료에 쓰이는 약물들에 대해서 약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사실 먹으면서도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고 먹었던 부분이 많은데 오늘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요. 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세요. 자, 02-318-6575, 318-6575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정형외과 약은 무조건 독하다. 그래서 안 먹는 게 가급적 좋다. 피하고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약물에 대해서 좀 오해와 진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기회를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그 오해 부분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의 오해와 진실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약물 치료의 오해와 진실 첫 번째인데요. 약 먹기 찝찝한데 주사만 맞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약 먹기 싫다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네. 약이 독하다라는 그런 오해일지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도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사만 맞으면 안 되나요? 라는 분들도 현장에 계시면 병원에 계시면 많이들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약을 처방할 때 환자분들께서 이거 소염제 아니에요. 소염제는 위가 약해서 못 그렇죠.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소염제가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장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소염제 겉부위에 소화제로 코팅이 된 그런 제제도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염제 아니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 때문에 내 위장이 망가질 거라는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러한 척추 치료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면 약에 대한 더 많은 다양한 약을 통해서 적절하게
위장을 보호하면서 네네.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염제가 위 장애에 좀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에 부담을 안 주면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복용 안 한다가 답이 아니라 상담을 자세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약물에 대해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약물 치료의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약을 오래 먹으면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같은 약을 오래 먹으면 좀 중독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것 같기도 하고요. OX판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 OX로 한번 표시해봐 주세요. 어떠세요? X. 네, 그러니까 제 중독이 안 대답은 된다. X입니다. 네, 제가 좀 이유는요? 부정적인데요. 그 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처방이 불가능하게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절대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약을 함부로 남용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단기간 쓰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진통 목적으로 쓰는 마약성 진통제는 일단 환자분들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세요. 왜냐하면 네. 마약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안 좋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에 반해서 마약성 진통제가 굉장히 부작용이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염제 같은 경우는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순수하게 통증만 완화시키는 목적이 있고요. 특히 통증 목적의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 가능성이 0.047% 정도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뭐 로또 당첨되는 확률 정도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전상, 약물 기전상 마약성 진통제는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약물을 증량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뭐 디스크 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약물 치료의 오해와 진실, 이번에는요.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라는 질문인데 평생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꽤 오랜 기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답은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제까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디스크가 회복되는데 자연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그래서 그 기간 정도 약물 치료를 만약에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어떤 약이든 불필요하게 오래 쓰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환자와 의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약을 조정해 가면서 약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약이 어떤 특정 약에 뭐 내성이 생긴다든지 의존성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면 됩니다.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약물 치료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적절하게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해가 유난히 많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소염제 정도의 약한 약을 드시고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약물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의사분들의 경우에도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노하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 약이라는 것이 항상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약을 쓰는데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약물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는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들어온 문자 하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0226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3, 4, 5번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한눈에 봐도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나고요. 골반도 삐뚤어져 있는데요. 앉거나 구부릴 때 재채기할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절뚝거리면서 걷는데 병원에서는 아픈 거부터 낫는 게 우선이라고 약물과 주사 처방만 하고 도수 치료도 권하지 않는데요.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지 계속 약물 치료만 받는 게 맞는 건지 물어봐 오셨거든요. 어떨까요? 일단은 여기 사연 주신 분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날 정도의 변형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변형이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수 치료를 하는 게 젊은 환자분이라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그 병원에서는 도수 치료를 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상태가 나이가 너무 진행되어서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골격의 변형이 너무 심해서 그 도수 치료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이런 네. 소아마비가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회복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수 치료는 굉장히 초기에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인가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초기에 주로 효과를 보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가끔 드물지만 네. 과연 좋아질까 했던 분들이 좋아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네. 확률의 문제죠. 네. 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치료를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환자의 질환이 진행되는 상태, 정도에 따라서 또 맞는 치료법을 권해드려야 하니까요. 자, 02-318-6575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문자 주신 분도 주사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단 말이죠. 선생님, 디스크 치료는 어떤 주사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주사 치료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사 치료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환자분들한테 주사 치료를 권유하면 가장 흔히 듣는 얘기가 뼈주사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뼈주사는 맞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실제로 주사에 있어서 뼈에다가 직접 놓는 주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사의 종류를 보시면 신경주사부터 해서 인대강화 주사, 프롤로 주사라고 하죠. 네네. 앞통점 주사, 근육내 자극술, 관절광내 주사 등 주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뭉뚱그려서 뼈주사라고 오해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각각에 맞는 치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의 노하우에 따라서 주사 종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뼈주사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고요. 뼈주사는 맞기 싫어요. 라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사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건 효과겠죠. 주사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신경주사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신경주사가 이제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첫 번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해당 그 디스크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신경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인데요. 네. 신경 주변에 고인 그 디스크 잔존 물질을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씻어내는, 물로 씻어내는, 세척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그다음은 신경하고 디스크가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하고 디스크가 이제 눌러붙게 됩니다. 네. 그걸 우리는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착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유착이 미연에 생기는 걸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유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효소 제제를 사용해서 유착을 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염증이랑 부종 감소를 위해서 일종의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긴 하는데 그 약 때문에 인해서 신경 주사가 이제 뼈 주사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쪽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대 강화 주사, 이제 프롤로 주사인데요. 네. 인대 강화 주사는 지금 당장의 통증을 해결한다기보다는 그 척추의 약한 부위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향후에 척추가 퇴행되는 속도를 지연시키고 척추의 변형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척추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예방적 성격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근육에다가 직접 치료하는 압통점 주사나 근육 내 자극술의 경우는 근육의 긴장된 부분을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근육 이완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광내 주사는 척추 관절 부위에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관절의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디스크 치료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들까지도 오늘 굉장히 쉽고 기초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평소에 디스크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 고민이 좀 있었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세요. 02318-6575, 318-6575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한 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한 5년 전쯤에 어깨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네,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어깨와 팔이 저리듯 아파가지고, 네, 가까운 한방병원에서 침치료를 받았거든요. 네네. 예, 치료를 맞으면 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시적인 것 같아서요. 그 한방병원에서도 약간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하던데, 네네. 만약 목 디스크로 판정된다고 하면 수술 없이 통증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라는 말을 들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담을 한번 해봐드리죠. 받아주시죠, 전화. 네. 지금 환자분께서 5년 전에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직후에는 당시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신 편이신가요? 네, 좀 그 통증이 거의 사라졌었거든요.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어깨 수술을 한 이후에 통증이 잠깐 동안이지만 어쨌든 완화가 됐기 때문에 어깨 질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이제 어깨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 목 디스크를 동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어깨 수술까지 했는데 치료가 안 돼서 뒤늦게 목 디스크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일단 환자분은 어깨 수술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어깨 수술한 부위에 재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깨 수술한 병원에 먼저 1차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어깨 상태가 혹시 재발하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부분이 없다 그러시면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 쪽으로도 검사를 해보고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어깨 쪽의 재발 가능성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목 디스크는 그 두 번째로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권해주셨거든요. 네, 꼭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세요. 02318-6575, 318-6575번이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환자분들을 보고 증상을 보고 검사를 쭉 해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주사 치료가 효과가 있겠다. 이 환자는 주사 치료로 좀 안 되겠다. 구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 환자 대상이 어떻게 나뉩니까?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주사 치료에 있어서 제한점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 수술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 환자분들을 가려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거나 대소변 장애라든지 이런 심각한 증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여유 있게 주사 치료로 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영구 네네. 마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보다는 빨리 상위 단계 치료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디스크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주사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물론 이제 주사 치료도
2, 3회 해봤을 때 효과가 미미하다면 상위 단계 치료로 치료 방향을 바꾸시는 게 네. 좋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하고 디스크가 눌러붙어서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유착이 생긴 부위로는 약물 투과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주사 치료보다는 좀 더 윗단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사 치료가 적합한 경우가 있는데 주사 치료를 받으실 때도 한 2-3번 정도 받으시면서 차도가 좀 없다라고 느끼시면 좀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성분 이야기를 할 때요.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사 치료를 그래서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주사를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이 성분, 스테로이드? 일단은 관련 학회에서도 네.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환자의 안전에 있어서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 용량을 결정할 때 뭐 용량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1년 허용 기준이 180mg이고 뭐 그거를 주사 횟수로 나눴을 때는 평균적으로 6회에서 10회 미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권고 기준이고요. 그 병원들마다 사용하는 양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너무 막연하게 그 주사 치료제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환자분들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잘못되면 다 요즘에는 다 법적인 책임을 네.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적절한 처방에 맞게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고민과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세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확인해 볼까요? 8735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1년 전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요. 신경주사 맞고 괜찮았었는데 얼마 전 갑자기 허리,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방학하고 수술하려고 일단 신경주사를 허리, 등에 6개 바늘을 꽂고 약물을 투입했는데 너무 아팠거든요. 5일째인 지금은 통증 물론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신경주사가 원래 이런 건가요? 보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신경주사가 뭐 아프지 않은 주사는 아니고요. 네네. 신경에다가 약물을 넣는 치료이기 때문에 신경에 염증이 심하거나 신경이 많이 부어 있다면 당연히 약물 주입 시 통증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진통제는 아니기 때문에 약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통증을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소염 기능이 있는 약물의 그 효과는 대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한 3, 4일 정도는 통증이 지속될 수 있고 뭐 경험에 의하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주 정도도 2주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분 보면은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하셨던 거 보니까 굉장히 심하신 상태인 거잖아요. 심하신 상태에서 지금 약물 치료를 받으셨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수술이 안 들어가고 약물 치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아무리 디스크 크기가 크더라도 마비 증세가 없다면 일단은 6주 정도는 안전한 보존적인 치료를 네.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뭐 아무리 디스크의 크기가 크고 통증이 심하다고 해도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대부분 좋아질 수 있고요. 네. 마비 증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더 빠른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나이를 정확하게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방학을 하고 나서 치료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젊은 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젊은 층의 환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요. 병원 방문하시기 전에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수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 관련된 수술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척추 관련돼서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수술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도 옛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어떤가요? 수술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척추 수술 환자가 굉장히 좀 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척추 수술보다는 이제 비수술 치료 전문가고요. 지금 이제 화면 같이 보시면 네. 지금 척추 수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나온 척추 수술 건수를 보시면 2004년에서 2007년 3년 사이에 거의 5만 건 이상 그 수술 건수가 늘었고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15만 5천 건 정도의 척추 수술 건수가 있습니다. 이 동기간의 척추 수술 건수를 미국과 비교했을 때 2004년의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훨씬 더 척추 수술 건수가 많았는데 2007년에는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척추 수술 건수가 많은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다양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마취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취 기술이 이제 빈약한 상태에서는 심폐 기능이 이제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취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어려웠던 수술이 지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비보험이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네네. 퍼짐으로 인해서 실비보험 도움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4년도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우리나라 수술 인구가 낮았는데 2007년에 보면은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 원인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수술에 대해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없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질환이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완치가 되려면 그래도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척추 질환 수술해야만 완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맞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비수술 치료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교과서에 보면 척추학 교과서에 보면 평균 척추 수술한 이후에 환자분들을 80%가 평균 3년에서 8년 내에 디스크가 재발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은 디스크를 완치시키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다만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죠. 그리고 디스크를 완치시키는 치료법은 결국 평소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만이 완치 비법이지 수술이라든지 고가의 시술이나 주사치료, 약물치료만 해서는 척추가 절대로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세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게 전화 수고하셨습니다. 받아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어디가 불편하세요? 고민 들어볼까요? 예, 제가 한 10년 됐는데요. 네, 처음에 10년 전에 신경치료를 한 번 하고, 네, 계속 2년 간격으로 재발을 했는데, 일반 병원 가서 안 났어요. 신경외과 가서. 허리 디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후에 한 2년 간격으로 계속 봉침을 맞고 났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 걷기도 힘들고, 허리를 막 못 펴고 그랬었는데, 네. 저번 주 토요일 날 다시 재발을 했는데, 요번에는 눕지를 못하겠어요. 아파갖고. 그러니까 서 있는 건 괜찮은데, 네. 눕지를 못하고 앉아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오른쪽 5번인 디스크가 그렇다는데, 네. 오른쪽 다리의 무릎 아래쪽으로 다 감각마비가 지금 온 상태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그 봉침 말고 일반 그 통증 병원에 가서 네. 그 신경 치료를 한번 했어요. 네.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근데 그 무릎 아래쪽으로다가 그 감각, 허리는 조금 낮은데 감각이 그 안 살아나나요, 무릎 아래쪽으로다.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 지금도 그런 상태신 거예요? 예.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하신 것 같은데 마비까지 느끼실 정도면은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그 아버님 지금 현재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고요. 엄지발가락에도 힘이 안 들어가나요? 아니, 이렇게 그 엄지발가락은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저기 이제 앞꿈치로다 이렇게 저 한쪽 오른쪽 다리 서 있으려면은 네. 잘 안 서주더라고요. 자꾸 그 뒤꿈치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감각이 좀 그 발바닥부터 거의 좀 없는 상태입니다. 움직이긴 하는데 조금 걷기는 하는데 감각이 좀 없어요. 요걸 치료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디스크의 크기라든지 그 파열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증상만으로도 지금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내방하셔가지고 디스크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그냥 주사만 맞으면서 기다리면서 낫겠지 하는 단계는 지금 지나신 것 같아요. 네네.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봉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만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증상을 들어보면 정말 당장 병원에 가셔서 사진을 면밀하게 좀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사진을 보고 선생님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디스크 완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네. 네,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척추 디스크 치료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네. 그 통증을 지금 슬라이드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디스크 완치 치료법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척추에 있어서 치료 전략은 통증입니다. 일단 아프지 않아야 운동도 할 수 있고 재활 치료도 할 수 있는데 통증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의사분들이 약이나 주사나 수술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요. 네. 통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척추를 강화하는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픈 척추, 다시 말하면 디스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일단 의료기관에서 약이나 주사, 시술, 수술 이런 적극적인 치료까지 해서 안 아픈 상태로 만들어드리면 그 이후에는 환자분의 몫입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시라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혼자 힘으로는 운동하기 힘들다. 그리고 운동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재활치료사의 보조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평균 6개월 정도 디스크가 안정화되는 기간 동안 시간을 끌면서 통증 완화시키면서 척추 강화를 하시게 되면 튼튼한 척추가 되면 그때는 병원에서 하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셔도 이 상태에서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필라테스나 요가, 헬스 이 세 가지 운동의 공통점은 이제 배나 허리,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흔히 환자분들께서 하는 질문 중에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네네. 등산을 하면 안 되냐? 물론 이제 등산도 일부 10명 중에 뭐 한두 명에서는 효과를 보는 운동 중에 하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등산이 오히려 위험하신 분도 계세요. 협착증이 심한 분들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릎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등산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골프는 오히려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 많기 네. 때문에 척추 건강에 좀 위험한 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척추에 좋은 운동을 가려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의 치료 원칙은 네.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완치 방법이기도 하지만 방금 소개해 주신 내용이 예방법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바른 자세부터 운동법까지 치료와 동시에 예방을 함께 하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척추 디스크 치료 전문의 김남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아이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강추위가 또 몰려왔는데요. 이제 2월까지 굉장히 추울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 특히나 유의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건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